그 다음에 감정이 과도해지고 호흡이 과도하게 가빠지니까 불편하고 불안하고 생각은 많고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 아래쪽은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특히 장 쪽에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장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면은 장기가 불편하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음 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특히 마음과 장기의 상관관계, 그리고 마음이 불편할수록 왜 장이 불편해지는지,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의 병을 앓았던 제가 어떻게 마음의 병에서 스스로 약 없이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마음의 병에서 극복시킬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해도 무엇이 구체적으로 불편한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의 병을 앓았을 때는 마치 심연에서 헤엄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막막한 거죠. 하지만 저는 지금 마음의 병을 극복시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스스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요. 그 말은 실체화된 결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실체화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동양권에서는 마음 이꼴 장기로 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한 예시로 들면 위는 사, 그러니까 생각을 뜻하고요. 가는 노, 분노, 그 다음에 심장은 희, 기쁨, 그 다음에 신장은 공, 그 다음에 폐는 우, 비, 슬픔,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하는 그런 급성 질환을 우리가 많이 겪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잘 체하게 되죠. 생각이랑 위의 관계를 설명한 동양의 개념과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라고 하는 것은 불수의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근의 반대예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의 반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랑 똑같죠. 내 마음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내 몸과 마음은 내 것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것도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수의 근과 마음, 이것을 동일시하게 보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긴장됐다는 것은 장기가 긴장됐다는 뜻이고요. 장기가 긴장되면 다시 또 마음이 긴장됩니다. 그러면은 장기는 왜 긴장되는가?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는데요. 최초는 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뼈를 보면은 머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 골반 이렇게 있어요. 골반에는 위, 간, 폐, 신장, 췌장, 대장, 소장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데요. 사방팔방이 뚫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호의 강도가 가장 낮은 거죠. 그런데 가슴에는 심장과 폐 둘만 살아요. 그런데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죠. 그 말은 배 안에 있는 장기보다 가슴에 있는 장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머리로 가면 뇌 혼자 살죠. 그리고 두개골은 갈비뼈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혼자 사는데 가장 보호의 강도가 높아요. 그 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요, 가장 뿌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뇌가 긴장됐다, 생각이 긴장되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뇌도 근육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근육이 굳게 됩니다. 그럼 목, 어깨 이런 근육들이 위쪽으로 딸려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심장도 같이 긴장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뇌를 많이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쓸수록 피가 많이 필요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펌핑 효과가 생기는 건데요.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피를 보내려고 하면은 중력을 거슬러서 가야 됩니다. 그럼 심장 입장에서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심장이 긴장되면은 명치, 갈비뼈, 가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굳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앞으로 웅크려지게 돼요. 심장은 정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럼 아래쪽으로 피가 제대로 순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피가 부족하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위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상기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피가 위쪽으로 몰리면은 여기는 과부하되는 거예요. 심장이 과도하게 부하가 되고 뇌가 과도하게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감정이 과도해지고 호흡이 과도하게 가빠지니까 불편하고 불안하고 생각은 많고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 아래쪽은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특히 장 쪽에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장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면은 장기가 불편하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장이 불편하다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다는 신호예요. 내가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이 아닌 이상, 만성인 이상 이것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의 신호이자 경고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를 해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해결한다는 것은 장기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뿌리인 뇌부터 해소를 해야 되겠죠. 뇌의 과부하를 완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신경의 긴장을 이완시킨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아닙니다. 근육과 장기는 전혀 달라요. 아예 다른 차원이고요. 아까 몸에 대해서 설명했다시피 장기는 뼈가 보호하고 있어요. 그 뼈에 붙어 있는 것이 근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존이 불안정해지면 바로 근육부터 분해하기 시작해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근육이 바뀌고 운동을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뇌의 과부하를 줄인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이 이완되면 뇌 과부하가 풀리겠죠. 그럼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두통이라든지 머리 무거움 혹은 안압이 오르고 그 다음에 열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많고 이랬던 부분들이 다 풀리게 되겠죠. 그리고 신경이 풀리면서 교감신경의 항진이 풀리니까 엔돌핀 분비가 정상적으로 나오면서 기분이 밝아지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1차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뇌가 안정되면 심장도 안정되겠죠. 왜 피를 많이 공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심장이 안정되면 감정이 안정되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풀리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겠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5가지의 장기와 감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가 안정되면 생각이 더 줄어들게 되고 간이 안정되면 분노, 화라고 하는 감정이 사그라들게 되고 그 다음 폐가 안정되면 그런 슬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안정되면서 내가 도파민을 쫓고 자극을 줬던 것들이 안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삶이 안정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요. 심장과 신경이 이완되면 근육 안에 있는 신경이랑 혈관이 풀리기 때문에 전체 근육들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마사지 이런 거 없이도 근육이 이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회복되면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회복되고 피지컬적인 능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 에너지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신경이 긴장되는 이유는 무의식이 긴장됐기 때문인데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생존의 안정이란 변수에 내가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뜻해요. 근데 지금 내가 에너지 여유가 있잖아요. 피지컬적인 능력도 살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선순환이 돼서 다시 또 생각이 줄어들게 되고 생각이 과부하가 안 되니까 신경은 안정되고 그래서 감정이 안정되고 그 다음 피지컬적인 모든 것들이 안정되는 이런 선순환을 계속해서 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마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제가 논리로서 근거를 댔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로 증거를 댔죠. 결과물들을 같이 보셨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인과 법칙이에요. 물 마시면 소변 보고 싶은 것과 같은 것이고요. 햇빛이 뜨면 어둠이 걷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그것은 너무 저차원적인 얘기예요. 실질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실제하는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휘둘리기만 하던 몸과 감정의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